어떤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산책 나갔다 왔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봄날이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옷을 얇게 입고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따뜻한 날 같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바람이 불고 쌀쌀해서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밖에 이렇게 햇빛을 보고 약간 어두운 것 같다 하면은 옷을 조금 바람막이 이렇게 챙겨 입고, 햇살이 뭐 쨍하게 그렇게 비친다 그러면 좀 가볍게 입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면 스카프나 바람막이 같은 거 챙겨서, 또 이럴 때 감기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 감기는 그냥 뭐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 또 육체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면, 아, 내 몸을 좀 챙기라는 그런 몸의 신호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약국에 보면 그 한약으로 된 감기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구비해 두셨다가 저녁에 뭐 컵에 따라 가지고 렌즈에 살짝 한 2분 정도 돌리면 되게 뜨거운 온도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또 병으로 된 쌍화탕 그런 것도 요즘에 새벽 배송 잘 되니까 그런 거 구비해놨다가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갔을 때 되게 작은 그런 행복은 엄마 오리랑 애기 오리들이 막 나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못 찍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를 10마리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마리나 알로 낳은 거겠죠. 그래서 박역거세인가? 저 박역거세 후손이거든요.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똑같나?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왔는데, 막 어른들도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막 다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막 그 엄마 오리랑 아기 오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런 생명의 신비로움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조그만하거든요. 한 요만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엄청 작은, 요만한가? 아기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모습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분이 또 자기 사진 찍었다고 저 위에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다 하면서, 제가 막 세어보고 싶은 거 한 마리 두 마리 하는데 막 움직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인가? 10마리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진 보여주면서 10마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마리 맞구나. 그래서 근데 10마리가 엄마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던지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태계의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진짜 축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런 행복감은 그거였고, 또 쌀쌀하니까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잘 가는 칼국수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담백한 맛이거든요. 근데 그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가면 또 전라도식 김치라서 그런 전라도 김치는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갓도 송송 썰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근데 그거 하나 이렇게 먹을 때 그 갓에 톡 쏘는 맛 있잖아요. 그 맛이 어우러지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갓김치 좋아하세요? 갓 좋아하세요? 그냥 김치에 조금씩 썰어서 그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갓김치 자체도 맛있지만 그렇게 김치 안에 넣는 것도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행복했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딱 신발을 신으려고 봤는데 이렇게 그 신기 편하게 이렇게 딱 돌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뚜루룩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정리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섬세함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도 그 이모가 찬물 드릴까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주시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든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어떤 응대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거 해볼까 이렇게 그냥 권유하거나 청유하거나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이 진짜 중요한데 뭐 부탁할 때도 식당 갔을 때도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이거 좀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선택권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면 같은 입장이라도 내가 뭔가를 주는 입장이라도 아, 나한테 물어봐 주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가 사랑하지만 때때로 학과 여우의 초대처럼 그렇게 다른 용기에 사랑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학은 부리가 기니까 이렇게 긴 입구가 긴 그런 음식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우는 긴 부리를 갖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넓은 그런 그릇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난 사랑하는데 왜 안 해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죽도록 사랑하잖아. 그래서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팬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치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괜찮은지 상대방이 내가 요청해 주는 걸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또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이나 그런 감정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나 모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막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와서 오늘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막 계속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해달라고 뭐 이렇게 며칠 동안 괴롭히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은 계속 보여주더라도 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랑이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충분하게 존중받고 있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배려받고 있다. 나만 일방적으로 막 뭔가를 에너지도 주고 막 애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걸 다 물질적으로도 주고 다 주고 나는 진짜 막 뭐지 정신적으로도 소모, 신체적으로도 소모,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소모. 그래서 막 진짜 영의 상태가 되고 이런 건 너무 너무 한쪽은 계속 소진하고 한쪽은 계속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에너지도 가져가고 뭐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존재는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치게 사랑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랑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 내 요구 조건만 제시하면서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고 애기가 떼쓰듯이 그렇게 사랑을
찾고 사랑을 쫓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하는 사이는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 배려 그리고 노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이렇게 소진되는 관계면 지치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계속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정말로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가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진짜 마음을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늘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뭐라고 할까? 뭐 쉽게 사랑을 하고 쉽게 마음을 주고 그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뭔가 했을 때 이미지나 평판들도 또 다 좋은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랬는데도 뭔가 맹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짐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용서했을 때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감으로 차오를 수가 있는데 뭔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자유를 얻어서 그 상대방이 뭘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상대방이 뭘 특별히 해준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그냥 그게 고마운 거예요. 상대방이 뭘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 너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어. 그걸 당사자한테 하고 당사자한테 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말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랐을 때 얘기하면 돼요. 나 아빠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싶었잖아.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 엄마 말에 상처받았잖아. 엄마는 어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겪었고 평생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 그리고 친구가 상처를 줬으면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넌 어떻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냐. 이거를 상처를 준 당사자한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너 너무 힘들었지? 근데 너무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대견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들을 나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든 시간들, 상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 큰 존재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과정들을 다 넘어설 수 있고 또 상처를 더 작게 만들고 아예 작게 만들어진 다음에 없앨 수도 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안에 저처럼 이렇게 직접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아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진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런 아픔의 시간들보다 그런 상처의 시간들보다 상처가 요만하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존재가 그런 것들을 다 잘 해소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내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상처받았다 이걸 다 오픈해서 그냥 또 상처들을 꺼낸다면 그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아무한테나 말해도 그 사람이 공격하면 내가 더 박살내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나한테 무례하게 했어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전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무례하게 굴면 엄청 당돌해지거든요. 좋았어. 내가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왕따시키면 1대 100으로 깬다 내가. 해보자. 막 이렇게. 그리고 뭔가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제 생각에 바른 게 분명한데 못하게 하면 죽었어. 막 이러면서 뭔가 약간 승부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제가 자꾸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있거든요. 조심해라, 내 안에 남자 있다. 아무튼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기에는 되게 막 여리여리해 보이고 그러나 봐요. 근데 막 감성적이고 막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위기시에 진짜 강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꼭 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정신지체 그 장애인 시설에서 있을 때도 거기 계신 간호 선생님이 진짜 여리여리하고 이래 보이는데 뭐 아저씨들이 그렇게 딱딱 말을 잘 듣게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새로 이렇게 누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어, 뭐라고 할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뭉쳐서 텃세 부리고 막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직장이나 가면 다 있더라 그런 거. 음,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다 가르쳐 주거든요. 다 알려주고 뭐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막 제가 자료 주면서 야 빨리 해 이거 같이 해 막 이러면서 다 하게 만들고 막 안 하면 제가 막 자료 갖다가 이거 언제까지 해 빨리 해 같이 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안 주려고 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자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다 막 공유 뭔가 없으면 서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 폴더에 넣어 가지고 저 공유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잘 돌아가지 상황이. 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근데 또 퇴사할 때 자기가 가진 자료들 다 삭제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봤다. 그것도 내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걸 삭제하고 가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내 USB나 이런 거에 내가 가지고 가면 되고 그 남은 거 자료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써야지. 그리고 막 USB도 막 가져가고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 네, 회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익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운이 좋으면 뭐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또 막 상사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막 뭐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꼼수들 뭐들이 막 있는 것 같아. 상사가 예뻐하면 되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암암내. 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누가 좀 잘해서 그때 보육원에서 일할 때 잘해서 어떤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딱 추첨이 됐거든요. 전 너무 잘 됐다고 막 축하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아기 키우면서 막 해외여행 못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걸 아니까 너무 잘 됐다 인정받았으니까 좋겠다 정말 잘 갔다 오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못 가네 가네 뭐 그 사람만 예뻐하네 막 별 말이 다 나오더라고. 예쁨 받으면 어때요? 잘해서 예쁨 받는 건데 그러면 예쁨 받게 잘하던가.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가 예쁨 받아도 상관없고 그냥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쁨 받으면 예쁨 받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한다던가 사람들한테 사랑스럽게 그렇게 살갑게 한다던가 사람들을 잘 챙긴다던가 막 그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쁨을 받으면 예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세요. 이 사람이 왜 예쁨을 받을까?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예쁨 받을걸? 그렇게. 그리고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척은 다 들키게 돼 있거든요. 쟤 뭐 하는 척 한다. 그냥 그 내가 일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나만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나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냥 쭉 삶을 일관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면은 여러분 자체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삶을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대견하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뿌듯하다. 나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비겁하지 않게 의리도 지키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표현을 잘하고 말도 사랑스럽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비겁하게 인명교류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러면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참 멋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나 자체로서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냥 여러분이 뭘 잘하지 않아도 귀한 사람이고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고 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고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을 다 보내고 나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가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행복감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계속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그런 행복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저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맙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게 그렇게 고맙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막 슬픈 일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릴 때 잃었거나 아니면 같이 자라오다가 잃었거나 뭐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너의 슬픔을 안아주고 싶다. 내가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온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나의 슬픔을 누군가는 공감해 주는구나.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다. 내 상처가 그렇게 좀 보듬어지고 있다. 안아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느끼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져요. 마음이 얼마나 그런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져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뭔가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 압박의 시간, 억압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압박된 시간들을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상처로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딱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말을 되게 탁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가? 아니면 내 상처가 지금 이렇게 탁 투사하고 이렇게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평소에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세요. 일단 멈추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려고 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구나. 내 상처가 저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 건드려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치유가 더 돼야 되는 내 상처구나. 그걸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달래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다 이 상처가 녹아내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를 이해해, 안아줄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늘 나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를 보고 내 상처를 탁 투사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연구를 해라.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많이 참은 거예요. 많이 참고 얘기한 거고, 뒤에서 남모르게 많이 눈물을 흘린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화를 낸다면 화를 내기 전에 이미 속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해준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화를 낼 때는 이미 그 전에 그 사람의 속이 다 상하고 화를 내는 거다. 그 말이 딱 뇌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면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삶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는 뒤에서 남모르게 많이 울었다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낼 때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많이 상했다는 것, 이 부분을 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기 상처로 그렇게 투사하지 말아라. 내가 뾰족해지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처, 그러니까 내 안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또 그렇게 뭐라고 할까, 사탕을 달라고 보채는구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면하세요. 그렇게 늘 내 자아 성찰을 하고 내 상처와 마주하고 그런 과정들을 늘 통해서 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상처들이 다 녹아져 내렸을 때 그 안에 사랑과 감사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의 고통, 슬픔, 상처들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훨씬 크다, 이 말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미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비난 어린 말들, 어떤 평가들은 어, 여러분들한테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편견이나 그 사람의 잘못된 어, 인식, 인지적인 오류, 인지적인 왜곡, 이런 상황일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말, 그런 메시지들을 믿지 마라. 다 틀렸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일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아니, 날 잘 모르는 것 같아. 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말해준 걸까?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나를 공격하고 싶어서 한 거구나. 저 사람의 상처가 나한테 투사된 거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분석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대화들이 다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그냥 까마귀 울음, 돌고래 울음소리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음성 언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남의 험담하고 사생활 털고 이런 게 그냥 재밌나 봐요. 그냥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25살 때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안 갔어요. 왜냐면 커피숍 갔을 때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밥 먹을 때도 이 맛있는 밥 먹고 왜 남들 욕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문학과 다시 편입해서 공부하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또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끝나고는 사회복지 보육원에 갔는데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 2급이 나오니까 1급은 또 시험 봐서 1급을 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배움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로 카드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개인이 자기라는 브랜드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이래서 그 체인점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냥 내 브랜드를 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법조인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 욕이나 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괜찮은 사람, 어, 정신적인 성숙도가 깊은 사람, 사고력이 깊은 사람, 그리고 삶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명품의 브랜드 가치에 내 스스로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이, 이미 귀한 사람이지만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명품의 가치, 내가 스스로 가진 빛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미 특별하고 귀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고력을 깊게 하고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니까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늘 다른 사람의 매력을 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그 에너지 진동에 따라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오거든요. 내가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내가 고마워라고 말을 했을 때 고마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로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한마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거를 딱 새기세요, 머리에.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고마움을 담아서 말하고, 이게 삶에서 실천이 되고 이렇게 반드시 실천을 해야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만이 가진 그런 지적 재산권이 되니까, 지적 재산권은 잃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을 많이 구축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을 가졌든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던지 그냥 그 자체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진 매력, 여러분만이 가진 장점으로 또 여러분만이 가진 빛과 재능들로 그렇게 빛나고 거듭나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바라봐주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어, 내 마음도 다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해주자. 딱 간단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나한테 꽂힌다. 부메랑이 돼서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응원하는 말, 위로하는 말, 공감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때문에 웃고 그런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잠깐만요.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보양식도 먹고 한약도 먹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나를 잘 챙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잘 챙기면서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맛있는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먹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조금 있으면 또 곧 퇴근이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면 기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또 화이팅 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모든 말들을 여러분 삶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늘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 바탕 위에 물질적인 풍요가 오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고 또 저랑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건 너무 지중한 인연이니까 우리의 인연들이 언제나 상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다음 생도 선연으로 만나서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가까이에서 만나서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떤 만남을 하고 있어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비난이나 평가들, 언론 기사들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안녕.